is this going to be different? 네,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은 제가 브랜드 이벤트 또는 전략 이벤트 등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곳을 오다 보니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AI한테 가서, 달리한테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블록체인이나 또는 크립토 유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려달라라고 해보았더니 실망시키지 않더군요.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서 다행이지만요.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바로 블록체인 또는 비트코인 이 이용자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또 물론 여기 제품도 많죠. 뭐 저희 업계도 그렇고 또 여러 업계들이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한 업계는 우리가 하는 일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스토리텔링을 해왔죠. LVMH 내에서의 가장 오래된 브랜드는 1536년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뭐 까르띠에도 그렇고 또 루이비통도 그렇고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들인데 또 그러면서도 계속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선망하는 브랜드, 그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영속적인 가치를 준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라는 것은 또 우리가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 또 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스토리 자체 그리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골든 서클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럭셔리 업계가 어떠한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회사들이 what을 하죠. 그래서 뭔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지도 않고 차별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방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여기에 속하죠. what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how 회사들이 있습니다. 뭔가 혁신을 하는 거죠. 혁신적인 것을 만들고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기업들이 Y 기업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 회사와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글쎄요 한 15% 이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애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애플이 Y 회사 중에 하나이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발전된 핸드폰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뭐 저도 오늘 또 아이폰 16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긴 하였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아이폰을 쓰는 것이 어쨌든 그것이 바로 Y라는 차원에서 이 회사와 일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명품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또 럭셔리 브랜드가 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테니스 팬은 아닌데요. 로저 페데러 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고 캠페인이 로저 페데러 그리고 라파엘 나달이 저희의 앰베서더들이었는데 어떻게 보자면은 지난 10년, 20년 동안의 최고의 라이벌이었었죠. 물론 또 뭐 요코비치 이런 선수는 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둘이 또 산 위로까지 올라가서 이러한 라이벌이라는 여정을 이러한 스토리를 우정이라는 스토리로 승화시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로저가 작년에 은퇴를 하면서 저는 정말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TV 앞에 앉아가지고 사실 이 둘도 서로 손을 잡고 이분들의 여정은 끝났죠. 하지만 이들의 스토리가 끝난 것은 사실 이들이 운 것은 뭐 돈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업계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
6대 럭셔리 브랜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LVMH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에르메스라거나 이제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다 해서 뭐 수익만 하더라도 한 300억 달러이고 그리고 또 직원만 하더라도 33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매출이 또 1,510억 유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매장만 하더라도 13,200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IT 또 기술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치 제한을 생각해 본다면 이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가치 제한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또 여기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블록체인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체인에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자면은요. 자, 한 가지가 이런 럭셔리 회사들 매출의 2.8% 정도가 일종의 그 벼락부자 효과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즉 크립토 백만장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또 유형 자산으로 바꾸게 되면서 단기간 내에 고액 지출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러한 자산 중에서 한 16% 정도가 아시아에서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들의 사이에선 또 변동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물론 또 블록체인 또 크립토 업계에서의 변동성이라는 것이 또 저희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LVMH 그룹 특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크립토 자체를 받아주는 브랜드는 굉장히 적기 때문이고요. 뭐 일부 컨셉 스토어라거나 또는 뭐 보석 분야에서는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여기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한번 해볼까라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IT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서 또 몇 가지 뭐 수치를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도 뭐 하드웨어 또 라이센싱 같은 것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지털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 예를 들면 AI라거나 또 그 외에도 블록체인 또 포함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6대 럭셔리 브랜드가 약 33억 유로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VMH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해서 블록체인보다는 AI에 20배를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규제가 되지 않는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자면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기술에 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아주 초기 단계이고 블록체인보다도 훨씬 더 미성숙한 기술인데 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C 레벨에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의 핵심 KPI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관련된 메시징이라거나 또는 이 가치 제한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AI라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오라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예를 들면 에르메스라거나 구찌와 같은 대부분의 럭셔리 브랜드가 참여를 하는 컨소시엄인데 그래서 이제 함께 AI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는 겁니다. LVMH는 또 저희가 구글과 별도로 또 합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저희만의 것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오라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또 그룹 내에서도 이를 채택한 그 단기간에 채택한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블록체인은 LVMH의 연례 보고서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르시몽이라거나 또 까르띠에 이제 이러한 것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AI는 8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뭔가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LVMH 예를 들면 프라다 또 리시몽 등등이 이 오라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OTB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도 나중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오라는 보시면 이제 이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일부는 최소한 아시겠죠. 저는 어쨌든 이러한 브랜드들은 또 이 블록체인 즉
럭셔리 업계에 블록체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성이라거나 또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럭셔리 업계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It's basically fun.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개의 메인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첫 번째가 아우라 사스 이것이 사실상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였었고요. DPP라고 하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력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NFT도 몇 가지 종류를 출시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7월에도 다른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낸 결과가 아주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톡 터놓고 말씀드려 보자면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런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급망 관리 투명성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모든 것을 이제 그 생산지에서 판매될 때까지 여러 코드와 QR 코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고 또 NFT가 가방에도 부착이 되고 또 워치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ESG 관련 사안 때문에라도 이런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어댑션을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높고 또 마케팅 툴이나 이런 상품을 활용을 할 때 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약 5천만 개의 제품이 아우라 컨소시엄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감은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탈중앙화된 그 셋업이라고나 하나 이 조직의 유전자에 탈중앙화가 있다고나 하나 지금까지는 그것에 좀 미치지 못하게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위 증명과 소유권 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에 G웨건이나 브라보스 같은 그 차량을 구매하시면 그 문에 NFT 태그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차의 뭐 제조 디테일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태그인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굳이 필요가 없었지만 훨씬 더 그 고도된 형태의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된 그런 디지털 인증서 그런 기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지만 이런 소비자 부문에서 특히 유통시장에서 어떤 응용 사례적으로는 그 많은 사례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브라보스 같은 차량은 이제 중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지만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태그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FT 시장 그리고 디지털 명품 제품입니다. 루이비통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NFT를 통해서 NFT도 부여가 되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 상품 자체도 또 부여가 되고 마치 트윈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되지 않는 그 유니크한 정말 세상에 220점밖에 없는 그런 옷이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아니면은 3,000유로짜리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별한 인원에게만 선물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런 시계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장인이 만든 그 우블로 시계 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은 그것에 상응하는 NFT를 지급하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과 규제의 부재 문제 그리고 NFT의 가치 평가 문제 특히 명품 시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는 하기는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명품 NFT 시장에서 가장 좀 불확실성을 많이 야기하는 사안인 것 같고 우리가 조금 그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샤넬 가방을 굳이 사야 하는가 지금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은 몇 년 뒤면은 훨씬 더 가격이 뛸 거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버킨 백을 사서 틱톡만 찍고 바로 다시 리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저희가 절대 그 NFT를 통해서 조장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우라 컨소시엄이 물론 좋은 시작점이었고 이렇게 기업들이 모여서 너무 좋은 그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응용이 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해야 하느냐. 기술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해주는 건 아니냐. 우리는 그냥 신데렐라가 호박마차 타는 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옛날의 동화랑 똑같은데 그냥 조금만 현대적인 트위스트를 한 게 아니냐. 결국은 그 핵심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가치가 확실히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럭셔리 브랜드들이 AI에서는 이러한 그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블록체인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브랜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분야에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10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019년에 저희가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에게 그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해주는 유스 케이스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판매를 하고 그 마케팅을 하는데 훨씬 더 좀 매력적으로 해야 저처럼 이제 이런 그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비즈니스에 편입이 돼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술을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그 깨닫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명품 분야에 계속 영구적으로 적용될 그런 변화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비용 편익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과연 이런 기술들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유인이 존재하는가, 경제적인 유인이 존재하는가. 하지만 지금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속 가능성을 지키려면 셋업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적자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케팅 용도만으로 활용을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 이런 NFT와 전통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 이것들이 비교할 만한 것이냐. 이것들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규제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야겠지만 그 이후에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런 그룹들의 가장 상위에서는 이제 우리의 이런 관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들은 이미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질문들을 생각하거나 논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한 질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조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들을 우리가 그 스포트라이트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꼭 해야 하고요. 또 빨리 대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고 이것은 꼭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 역사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가치 제안을 할 때는 가치 제안이 확연히 나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나 기존의 솔루션보다 훨씬 나아야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신생 개념이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확연히 큰 이점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 좀 없는 것이죠. 잠재력이 있냐 하면 100% 있는데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용성과 유저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의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객 만족이 저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상위이기 때문에 이런 좀 백만장자, 억만장자
어떤 사람들이 샤넬 매장에 들어와서 핸드백을 사는 대신에 이제 NFT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규모의 그 구매를 좀 이렇게 보편화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명품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비밀스럽고 뭔가 유니크하고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그런 특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새로운 환경에 더 관련성 있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판매를 할 것인가,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KPI의 변화가 생겨날 것이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중동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너무나 훌륭한 기술들이 있었지만 그 발표만 하고 그리고 루이비통이나 디올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 기술이 너무나 혁신적이고 다르다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발표는 그것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혁신적이진 않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내용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핵심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직원들, 임원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일반 저희 고객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에 너무나 많은 부침과 굴곡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40년 동안 꾸준히 저희 매장을 찾아주신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 로저 페더러 때문이든 아니든 이렇게 항상 그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 항상 고객들이 원하는 그 가치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실망을 하는 법이 없도록 그 변동성이 아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이렇게 구국이 크고 변동성이 큰 가치가 아닌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명품들, 시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저는 너무 존경하고 또 훌륭하게 이렇게 모여 계신 인재분들 역시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옷이나 차 이런 걸 보기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설득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캠페인들이 중요한지를 직접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백 년 동안 이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이고 누군가 왜 그러냐고 우리를 챌린지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정말 베이직한 내용들이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정도 선에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아직 전환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발표 마무리를 하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